지난해 우리 기업의 성장성은 둔화한 반면 수익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채는 늘었지만 이자 부담 능력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5정유사 허용, 알뜰 주유소 확대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고유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한 증시는 이번 주에도 프랑스 대선과 유로존 신용 등급 강등 우려가 겹쳐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건설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었지만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 경영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최진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상장, 비상장 법인 1,60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해 기업 경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 성장은 둔화하고 수익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6.9%에서 지난해 14.1%로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중 전기전자 증가율이 20.1%에서 2.6%로 급락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도 부진해 10.5%에서 8.3%로 축소됐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 비중이 확대돼 전년보다 1.8%포인트 줄어든 5.4%를 기록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전에서 웨스트8과 1호제 컨소시엄의 자연, 역사, 문화를 치유하는 공원을 1등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작품의 컨셉은 자연과 역사, 문화를 치유하는 공원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대표 경관인 산과 골, 연못을 현대적으로 재현했습니다. 기본 설계는 올해 하반기 시작하며 2016년 용산기지가 이전한 뒤 2017년 공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서울 강남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붐비는 전철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전국 92개 시군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역은 하루 승차와 하차 건수가 각각 11만 129건과 11만 4,3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실역, 사당역, 선릉역, 신림역이 뒤를 이었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수원역이 승차 건수가 7만 7,326건, 하차 건수가 6만 3,2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정부가 눈뜨고 나면 오르는 유가를 잡기 위해 5번째 정유사를 허가하는 등 3번째 고육지책을 내놨었죠. 과연 이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김창문 기자가 집중 점검했습니다. 정유 4사의 시장 점유율은 98%, 제5정유사로 긴급 투입된 삼성토탈이 전국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게 될 휘발유량은 매월 10만 배럴 정도, 전체 시장의 2%도 안 됩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국 주유소는 13,000여 곳, 알뜰주유소는 347곳으로 0.02%에 불과합니다. 정유 4사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고자 정부가 기존 주유소에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직수입한 정제된 석유를 싸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알뜰주유소가 한 40원 내외로 이제 인하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30원 내지 40원이 인하가 될 걸로. 하지만 당장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는 주유소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 정유사와 전량 구매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그 계약된 시점들이 다 똑같지 않고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유사로부터 자금이나 시설물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일명 족쇄 계약을 맺은 주유소가 태반이어서 계약 해지 시 목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유소들은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1.5% 카드 수수료 제약을 하면은 제 마진이 1.5%인데 조금만 더 월급 나가지 또 세금 내지 각종 공과금 내지 종합소득세까지 내게 되면은 저도 또 많이 적자를. 주유소 마진은 높이고 소비자 가격은 내리고자 내놓은 대책이 혼합 판매 허용. 싼 정유사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혼합 판매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주유소 마진까지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선 유류세 인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12만 6,800건으로 1년 전보다 10.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만 5,700건으로 1년 전보다 10.3% 줄었고 지방도 10.7%, 서울 강남 3구 역시 14.4% 감소했습니다. 1분기 전체로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34만 1,500건으로 1년 전보다 2.7% 줄었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1980년대 초반과 같은 수준이어서 포퓰리즘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전후로 치솟고 최근에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소득 격차가 심할수록 계층 상승 이동이 줄어들고 기회 불평등으로 소수만 잘 산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면 포퓰리즘과 보호 무역론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 매도세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증권 김지훈 씨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2포인트 하락한 1972.63으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2.54포인트가 내린 495.02로 끝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락세로 출발해 장중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6일째 매도세를 이어가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고 개인도 가세하며 지수에 부담이 됐습니다. 기관이 사흘 만에 매수로 돌아섰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사흘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은행, 의료정밀, 철강금속 업종이 상승한 반면 건설과 유통, 운수장비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포스코가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며 엿새 만에 반등했고 신한지주와 KB금융 등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은 소폭 하락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가 유로존과 미국 등의 대외 변수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방식의 파생상품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한 달 발행액이 5조 원을 돌파한 주가 연계증권 ELS 투자가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이중호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 연결해 ELS 투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입니다. 네, 최근 펀드 환매가 급증하면서요, 이 빠져나온 돈이 모두 ELS로 재투자된다고 할 정도로 ELS 열풍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ELS란 무엇이고 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ELS는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 약자로 주가 지수나 개별 주식의 수익률 흐름에 연동되어 수익이 지급되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즉, 가입 시 특정 상품의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주가 지수 및 개별 주식의 가격 흐름에 따라 약정된 수익 구조에 따라 수익을 지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1년 후 가입한 ELS의 기초자산이 가입 시점 대비 90% 이하 하락하지 않는다면 약정 수익률 10%를 지급한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에 맞게 실제 수익률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이러한 조건이 두세 가지 중복으로 담긴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게 되죠. 투자자들은. 예, 그렇다면 ELS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서 언뜻 큰 손들만을 위한 상품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소액 투자자들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예. ELS에는 공모 및 사모의 투자 형태가 있습니다. 공모란 것은 증권사에 가면 다양한 형태의 ELS가 있고 그것을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으로 청약하여 가입하는 상품을 의미하고요. 사모 ELS는 특정 수 미만, 즉 약 50인 이하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사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네네. 따라서 소액 투자자들은 각 증권회사에서 발행 예정인 공모 ELS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원하는 ELS에 투자할 수 있겠죠. 네. 더불어서 극히 일부의 투자자 경우엔 사모 ELS를 통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증권사의 PB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나 큰손 고객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네. 이 두 형태는 서로 모집의 형태만이 다를 뿐 특별히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모 ELS를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기초자산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 정도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공동으로 청약할 수 있는 공모 ELS에 투자하면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반면에 만기가 정해져서 손해를 보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ELS가 항상 고수익 상품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네네. 이미 상당수의 증권사에서는 다양한 ELS를 출시하고 있고요. 이 중에는 원금 보장형 ELS도 있고 원금 비보장형 ELS도 있습니다. 원금 보장형 ELS의 경우 추구하는 수익의 퍼센트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원금 비보장형 ELS의 경우는 추구하는 수익의 퍼센트가 높은 구조입니다. 네. 물론 원금 비보장형 내에서도 수익이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또다시 분류가 되지요.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다양한 ELS 상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ELS 투자에는 어떤 상품이 좋고 또 투자를 결정했을 경우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ELS 투자에는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네. 이미 ELS는 원금 보장형부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하는 연수익 25% 이상 되는 상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선택의 여부만이 다를 뿐이지 ELS가 무조건 좋다거나 혹은 어떤 상품 구조가 좋다는 이야기는 옳지 못합니다. 다만 처음 ELS를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원금 보장형 및 원금 부분 보장형 상품이 좋을 것이고 네네. 주식 투자 중에 익숙한 투자자라면 기초자산이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 2개 혹은 3개로 구성된 상품이 좋을 것이죠. 가장 중간적인 상품으로는 기초자산이 지수 2가지 정도로 구성된 ELS들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ELS도 상품이고 투자입니다. 따라서 네네. 아무리 기초자산이 가격 흐름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투자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과 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상황에서 투자에 나서야지 섣불리 수익률이 높은 것만 보고 투자를 했다간 자칫 큰 낭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이 점은 꼭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네, 뭐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역시나 피해야겠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중호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양재복합유통단지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2007년 브로커를 통해 최 전 위원장에게 약 10억 원을 건네고 인허가 청탁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동해 국제 명칭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 IHO 총회가 오늘 오후 모나코에서 시작됩니다.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 총회에서는 세계 바다 명칭을 정하는 국제해도집에서 동해를 현행 일본해 명칭에 병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한 동해 표기 청원에는 지금까지 네티즌 8만 3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된 가운데 예비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민생 탐방 첫 번째 지역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기간 드린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유럽 5개국을 방문해 유럽의 교육과 복지, 의료 정책을 살피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많이들 들어두신 라이나 OK 실버 보험 직접 보시고 여러분도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70이 넘는데 진짜 가입시켜주는 거 맞아요? 네, 아버님. 50세에서 80세라면 문제없이 가입되세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닌 적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건강에 상관없이 가입되세요. 걱정 없이 전화하셔도 되겠죠. 50세에서 80세라면 건강에 상관없이 가입되는 건 물론이고 가입 2년 후 사망 시 장례비나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1년이 넘은 나도 진짜 가입시켜주더라고. 이 보험 증서를 보면 마음이 든든해.
마지막 가는 길에도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으시죠? 그래서 이 보험 준비해 두시고 많이들 든든해 하십니다. 근데 매달 얼마씩 내고 얼마나 받는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전화만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1577-8049 1577-8049 취초계약 7년 만기 이후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제외.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